아유 귀여워 하는데 갑자기 왕 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강아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소리 빽지른 거야. 야! 그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은희야, 오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여기 은희가 있다고 쳐봐. 은희야, 오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얘를 보고 있더라고. 은희가 따질 때는 거야. 36년 지기인데 네. 아무것도 아닐 때 둘 다. 그렇지. 그럴 때 만나고 대학 동기고 대학교 1학년 때. 나이로는 형이고 재수하셔가지고. 근데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공 자체가 같은 연극과지만 상준이는 연출을 전공하려고 했고 나는 이제 연기 전공이니까 제작 실습을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은희는 핵인싸.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인싸니까. 인싸니까. 그리고 저 같은 학생은 졸업한 다음에 너가 우리 과였어? 이런 애들도 있었어. 조용히 다녔어. 조용히 다녔어. 진짜. 의외로 막 친구 많고 막 사람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 같은 스타일은 멍석을 깔아주면 안 돼. 뒤에서 왜 수업 시간 떠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 적응도 못했었고 그럼 다 너무 끼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학교를. 근데 우gin이는 멋있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였고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친구를. 항상 이렇게 우리 동기들끼리 술 먹거나 회식하면은 마더요 부르라고. 마도요? 마더요. 막 춤을 추면서 마더요라고. 조용필의 조용필 마더요. 선배님의 그런 애들이 막 열광했어요. 근데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핵인싸야. 그거랑 달라. 핵인싸가 멋있는데 여자들한테 인기는 없었어요. 희한하다. 그게 그러니까 더 어렵지 인기가 않아요?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테리우스 같은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테리우스는 안지욱이었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마초 느낌이었나요? 사실은 그때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초예요. 다 버스 기사도 화나 있고 회의들도 화나 있고 식당 주인도 화나 있고 다 담배 꼬나물고 식당에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다 화났어. 다 화가 나 있어. 다 화가 나 있을 때, 다 화가 나 있을 때. 아니 처음에 나는 우민 선배님 뵀을 때 약간 말론 브란도 그래 잘 말론 맞아요. 브란도 있어. 있잖아요. 있어. 맞아요. 말론 브란도 있어. 그 20대 때 누가 교문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말론 브란도. 말론 브란도야. 그러니까 딱 가면 뭐 그러니까 건들건들거리면서 막 이렇게 껄렁껄렁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건들건들거리는데 저 X는 범죄자 아니면 배우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껄렁껄렁 거리니까. 잘못 들어왔어. 잘못 모셔왔어. 근데 이 정민 씨는 그때 프라나라고 거기 이제 신체 훈련하는 예. 네, 동아리가 있어요. 기계체조하고 이렇게 막 진짜? 뛰어가다 덤블링 막 하는. 진짜? 아크로바틱 같은 걸 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막 거기에 이제 회장을 이제 훈련부장이라고 부르거든. 우리 동기 때 얘가 짱이었어. 회장이셨어요, 그럼? 네, 회장 맡았죠. 그때 이후로는 앞뒤로 회장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을 거야. 아니 그리고 그 서클이 되게 인기가 좋은 서클이었고 학생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니 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그렇죠, 그렇죠. 제 다음 학기 회장이 안지욱이었지. 안재욱 오빠도 워낙에. 예. 그러시구나. 이야, 그 계보가 이렇게 쫙 있구나. 신동엽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서클 들어왔다가 다리 찢기를 했어. 좀 심하게 찢었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기서 걸어오는데 진짜 이렇게 들어오고 형! 그러더니 화장실을 데려가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바지를 벗는데 여기가 진짜 멍이 어우, 다 내려간 거지. 형 나 못할 것 같아. 나 하루 만에 퇴사 나간 애가 이제 탈퇴. 탈퇴. 아. 근데 그때는 전반적인 문화가 그런 후배들 딱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하드 트레이닝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맞아. 감독님 무슨 서클 그때? 저는 없어진 서클인데 아방가르드라고 아방가르드요? 전이연극을 하는 서클인데 전이형. 벗고 막 먹물 얼굴에 칠하고 전이에서. 친구이지.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솔직히. 맞아. 막 살풀이하고 막 이러는. 살풀이. 그걸 누가 보겠냐고요. 그걸 꼭 누가 보겠냐고. 상준이가 많이 벗었을걸? 나 안 벗었어. 나는 넌 좀 안 몸이 부끄러워. 난 안 벗었어. 난 벗는 건 좀 봤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친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다가가기가 좀 힘들었다 그럴까?
학교 다닐 때는 의외로 그렇게 친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웅인 오빠의 인생의 은인이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나 방송 데뷔를 시켜줬지. 진짜요? 내가 이 뭘로요? 위치가 된 게 이분 때문이지. 네. 그 드라마 제의한 게 뭐야? 그게 자기 생일 그게 때. 천일여왕가? 응. 응. 천일야와. 응. 천일야와 메인 작가로 이제 맞아, 된 먼저 거예요. 작가로 시작을 하셨죠? 네, 네. 이게 이제 주연이 4명이었는데 이 4명이 매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연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PD 분이 연출자가 김병호 PD님. 김병호 PD님 아시잖아요. 시트콤 대가. 뭐 네. 하이킥 시리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너 동기나 선후배 중에 아직 안 뜬 애가 있어? 그걸 우리가 쓰자.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 유명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때 우민이가 탁 떠올랐어요. 있어. 있죠. 딱 한 명 있어. 아직 안 뜨네. 긁지 않은 복권인. 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야, 걔한테 얘기해서 한번 보자 그래. 그래서 내가 근데 걔는 무대를 사랑하는 애라 매체는 안 할걸? 그리고 우민이한테 전화했지. 우민아,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김병호 PD라는 분이 전화 갈 거야. 안 한다고 해. 신비감을 불러넣어줬지. 기억나지? 알지. 안 한다고 해. 그랬더니 왜? 뭐 이런 거지. 아니, 신비감을 지금 잔뜩 불어넣어줬으니까 네가 한 번은 까야 그쪽에서 더 애가 날아. 한번 거절해줘야 왜냐면 돼. 이게 그냥 가면 100% 가다가 드랍되거든요. 그리고 대신 계속 얘기하시면 마지 못해서 네, 그 한번 찾아는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김병호 PD가 얘를 만나더니 야, 걔 진짜 잘 될 것 같아. 걔는 뭐가 있더라.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처음 했는데 운 좋게 제가 잘한 것 잘했어. 같아요. 예능국에서 누구냐? 쟤 누구냐? 네, 처음 보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김병호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야 그리고 우민아 왜 너 지금 난리 났다 이러면서 너 그 왜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신나지. 내가 데려온 배우가 스타가 되는 모습을 너무 보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보람 있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간 거예요. 나 그랬어요. 맞아. 그러면서 저기 뭐야 뭐 조용한 가족 영화, 맞아, 그다음에 조용한 반치광. 그러고 나서 은실이랑 이걸 하신 건가요, 오빠? 네. 진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때였잖아요. 네, 그렇지. 국희랑 은실이가 다 대박 나지 않았나요? 다 다 대박 대박 났죠. 났죠. 네, 다 대박 났죠. 그리고 이제 새 친구 두사불체 이렇게까지 갔죠. 그게 내가 27살 때 했으니까 그게 한 4년? 4년 사이에 4년 사이에 그렇게 메가 4, 히트. 5년 사이에 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항준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걔네 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좀 위독하신가 보구나 생각해서 이제 거길 갔더니 이제 걔네 아버지 병실에 이제 계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 손을 잡으시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아버님 아들 친구인데 말씀을 놓으셔야죠. 내가 왜 어떻게 선생한테 말을 놓습니까? 우리가 선생 덕분에 이렇게 삽니다. 얘네 아버지는 얘랑 다르게 진짜 양반이셨어요. 어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유 아버님 별 말씀이. 그리고 이제 막 병실을 나왔는데 정윤 씨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웅인 씨가 이제 잘 되니까 신문을 얘네 스크랩을 하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막 박지 스크랩. 맞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스크래퍼 내오신 무엇인 건데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장항준이 아니었으면 이런 구절에 전부 다 얘네 아버지가 형광펜으로 이름을 다. 장항준 그. 그때 좀 뭉클했었죠. 그랬겠다. 진짜. 내가 자도 깜짝 놀랐어요. 뭐 너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좀 이렇게 건강하실 때, 야 너는 그래도 연극가인데, 그리고 방송에 진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으시지만 그래도 너는 무대 위에서 서는 모습이 멋있고 그 무대를 오히려 더하는 게 낫지 않니? 그러셨는데 방송에 그런 스크립을 다 해놓으신 거야. 맞아. 그러셨더라고. 좋아하셨지 뭐. 예. 근데 이제 국희가 4부까지는 안 나왔어요. 애들만 나오는 거였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5회부터인가 어른이 돼서 딱 나오는 건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셨지. 아이고. 아유. 못 보고 돌아갔어.
근데 내가 이제 지금 55세, 56세 뭐 이 정도인데 우리 아버지가 58세인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문득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 지금의 내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맙고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너무 고맙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저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아직은 그런 게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면은 죽는다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쵸. 선미 언니도 아버님이 든든한 지원군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딸바보, 완전 딸바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너무 가정적이고 그리고 저는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집 나갔을 때 한 번 빼고. 집을 나갔어요? 뭐 하시려고 집을 나가셨어요? 사랑에 빠져갖고 집 나갔을 와 반전이야. 그때 말고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난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어쩌보면 그런 것 같아.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 잘 몰라가지고 사랑 많이 내 받아서. 마음처럼 다 좋게 보는 거야 모든 거를. 세상이 아름답게 보는 거죠. 아름다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님이 진짜 예뻐해 주셨구나. 그런 약간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물려받은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독님은 지금 혹시 아버님 네, 아버지는 아직 계시고? 네, 네. 계시고. 저는 어렸을 때 잘 살았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런데도 사실은 부도가 난 상황인데도 그렇게 뭐 힘들거나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항상 이렇게 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대박. 있어서 기사님도 계셨어요? 기사님도 계셨고 우와. 집안 일해주는 분들이 진짜 계시고 부러웠구나. 사실 지금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겸상을 하지 옛날 같으면 저랑 겸상하실 수가 없어요. 야 진짜 이거는 진짜 본투비다. 타고나셨어. 너 아버지가 너 대학 들어갈 때 야 향준아 거기 버스 사다 줄까? 아 진짜요? 그래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식이 너무 공부 못하니까 다 아침 먹고 있어. 식구들이 다 아침 먹고 있는데 이제 여보 그 고대 얼마면 들어가는지 물어봐. 알아봐. 연대는 얼마인지 알아보고 경희대하고 중대는 얼마인지 알아봐. 막 부정 입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2학년 때 부도가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그래요. 부도가 난 것도 좀 절묘하게 부도가 났다. 근데 유일하게 못 살았던 때는 결혼해서 독립한다. 진짜 내 힘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아니 진짜 독립이니까. 그렇게 내가 능력이 없는지 나중에 늦게 알았어. 이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신혼 때. 김은희 작가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근데 은희도 별 볼 일 없을 때 다 처음일 때. 그 아파트 그 조그만 아파트였잖아. 아주 그치. 나이 오래된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내가 자주 놀러 가고 거기서 은희랑도 싸우고 강아지 때문에 그게 뭐냐면 셋이 꽐라되게 술을 마시고.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그 미키라고 미키 요크셔 테리어가 있었는데 미키가 웅이를 문 거야. 그 얘는 이제 웅이는 아유 귀여워 하는데 갑자기 왕 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강아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소리 빽 지른 거야. 야! 그게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야! 웅이 놀란 거야. 은희가 항상 순한 애가. 이런데 나는 또 그 상황에서 은희야! 오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여기 은희가 있다고 쳐봐. 은희야! 오빠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얘를 보고 있더라고. 은희가 따질 때는 거야. 쫙! 내가 은희를 보고 있었는데 왜 웅인이를 보고 있지? 그게 기억나. 진짜 리얼이야. 리얼이야. 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음날 어렴풋이 다 기억을 하고 다음날 말을 맞춰보니까 그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진 거지. 거의 술을 뭐 밤새도록 먹었으니까. 나도 그렇지. 야 어떻게 사람을 물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 지금 너 사람보다 너 강아지가 더 귀한 거야 뭐.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막 진짜 싸웠어. 괜히 괜히 했는데 막. 그게 나이가 먹으니까 나는 이제 기자가 나면
안녕하십니까 김 작가님. 열심히 해서 작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빠 왜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봐. 아 풍경이 막 그려지네요. 너무 스타 작가 하시죠. 예. 아 근데 뭐 술 한잔 하면은 네, 막 똑같아. 편해. 똑같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죠. 강아지 물었을 때 똑같아. 똑같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정웅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적일 줄 몰랐다. 이렇게 딸바 보일 줄 몰랐다. 왜냐면 진짜 완전 딸바보잖아요. 아이고. 딸들 앞에서는 너무나 정말 예. 안 그런 아빠들이 어딨어요. 맞아요. 다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모난 데 없이 아직까지 잘 자랐어요. 뭐 사춘기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 영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랐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아빠 어디가에서 우리 따님들과 나왔을 때 그때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노출되는 거를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저도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애들끼리 여행을 보내준다는 프로가 있어서 너희들끼리 여행 가는 거 한번 좋은 추억을 한번 가져볼래?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한번 했지. 애들이 커서 지들끼리 이제 일본 여행 갔는데 거기서 뭐 서로 되게 좋았나 봐요. 혜윤이가 되게 진짜 장녀 같은 스타일이지. 장녀가 큰딸이. 장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장녀야. 나랑 좀 안 맞는다. 근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근데 보니까 첫째, 둘째가 엄마 쪽 약간 외탁이고 막내가 오빠 쪽인 것 같은데요? 너무 막내한테 미안한 일이지. 안타깝지. 아니 근데 웅이 오빠 아이들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둘째가 서울예고라는 학교가 합격이 돼가지고 이 중학교도 미술을 해요. 분당에서 이거 예원예중이라고 광화문 쪽으로 셔틀을 타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3년 그렇지. 동안에. 근데 이제 예고는 평창동에 있는데 맞아, 좀 맞아. 더 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이게 멀어서 그래서 다들 날 쳐다보더라고요. 결단을 내렸죠. 그래 아빠랑 가자.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작은 걸 얻고. 근데 이제 막내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막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그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렇지. 분당 옆에 중학교를. 그래서 엄마랑 거기 방 얻어서 있고 저랑 첫째랑 둘째랑 나와서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빨래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뭐 아니 그게 말이 쉽지. 뭐와의 싸움이냐면 머리카락과의 싸움이야. 아, 그렇지. 맞아. 예전엔 얇아서 그냥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막 걸려 막 이렇게 막 이래요. 애들도 머리가 기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샴푸 엄청 많이 대용량으로. 그리고 올리브영 가서 사고 뭐 애들이 화장품 이런 거 많이 들어가더라고. 맞아. 그리고 애들 꼭 밥 한 끼는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닭게장 같은 걸 끓여놓으면 야 이거는 너 들어와서 꼭 해라. 왜냐면 이거는 한 끼는 먹어줘야 돼. 지금 신부 수업 받는 분처럼 이야기가. 와. 밥 한 끼를 꼭 먹이려고 하고 김치랑 뭐 반찬이 별로 없어도 김이랑. 근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걔가 잘 먹을 것 같아. 잘 먹을 것 같고. 네. 좋아해요. 애들이 감탄도 해주고 리액션을 해줘. 그래요. 그럼 엄마는 조금 더 편해졌겠네요, 사실. 엄마 완전히 편해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막내가 저 이제 서울 쪽으로 갈래요. 같이 가서 갈래요 해도 이제 엄마 쪽에서 아니다. 너 친구들 생각해라. 여기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자체가 진짜 행복해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먹고 있는 음식, 과일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걸 제가
우리 주는 게 저로서는 최선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나이 한 뭐 70, 80이 돼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 내가 밥 3끼는 내가 다 먹여준다. 그쵸. 그리고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길지 않아요. 맞아요. 몇 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너무 희한하다. 부모님을 위해서 사실 되게 연기에 올인하셨었잖아요. 네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연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정인 씨 자체가 조금 약간 가족 중심의 그런 그렇네요, 진짜. 그게 사실은 우리 세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와이프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준 게 우리 딸들 같아.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없더라도 안심하고 갈 것 같은 느낌. 그래. 그 정도로. 그래. 그 셋 중에 누구 하나든 뭐 엄마한테 소홀 하더라도 2명이 더 있잖아. 그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좀 부럽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부러울 것 같아. 하나인데 지금 어떤 아빠세요, 감독님? 너무 좋은 아빠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 친구 둘 같을 것 다 같아, 진짜. 간섭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한 번은 중학교 때 네. 밤에 이제 우리 동네 밤에 많이 산책을 하러 다녔거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 너는 아빠랑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물어봤어. 궁금해. 물어봤더니 갑자기 나는 아빠랑 엄마가 옆집 사람이었어도 존경했을 것 같아. 너무 이제 멋진 그 얘기를 말이다. 하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걷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아빠를 더 존경해, 엄마를 더 존경해. 미안해. 아무래도 엄마 쪽이 아닐까? 원래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도 꿈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오빠는 만약에 우리 따님들이 연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요, 좋지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예전에는 반대 아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미도 알겠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반대했는데 요즘 첫째가 뮤지컬 한번 공연을 했어요. 그러고서 좋은가 봐 지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번 해봐. 해봐가지고 지금 그래서. 근데 막내가 또 몰라요. 막내가 옛날에 대본 오면 나랑 대사 맞춰주고. 막내가 연극 대사 길잖아요. 그러면 아빠 외운 거 좀 해봐.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 외우면 오 퍼펙트.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본에다가 이렇게 형광펜 칠하는 법 이런 거 해가지고 지가 다 해줬거든. 관심 있어. 또 모르겠다 어떻게 그러네. 될지. 아빠 이번에 좋더라.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막내가. 아유 귀여워. 그래서 너무 좋은 아빠 정웅인 씨도 만나게 돼서 너무 오늘 좋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상준이한테 영화 할 때 커피차를 보냈어요. 제가 그동안에 뭘 하나 해준 게 하나 없어요. 아니 많이 해줬지. 그게- 많이 해줬지. 그게 마음속으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막 갚으면서 살 것 같고요. 난 사실 이런 관계들이 되게 부러워요. 막 30년, 40년. 정말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정말 내가 찌질했을 때 모습부터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같은 분야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맞아. 것도 있다고 봐. 안 그러면 만약에 볼 기회가 뭐 회사원이거나 뭐 내가 다른 직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관계가 아닐 수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 같은 직종에 뭐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아는. 제가 그 그런데 송성민 씨, 근데 장 감독 작품에 내가 나 한 작품도 출연한 적이 없어. 너 왜 프로포즈를 안 많이 하셨어? 한 것 같지. 뭐랄까 그 거지 같다고? 이상하게 아니. 연기가 그지였다는 거야. 이상하게 약간 출연료가 아까웠어요. 농담이고 이상해. 그것도 타이밍이라. 그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맞아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뭐 머지않아 뭐 한 편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아이고 제가 또 좀 더 이렇게 더 분발해야죠. 저는 근데 60 이후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어떤 그런 연륜이 좀 어떤 그런 배우가 돼서 마론 브란도가 한 60이 넘었을 때 이렇게 진짜 눈이 멋있었거든요. 깊숙이 쑥 들어가고 머리도 없어지고 그런 배우가 돼서 우리 장 감독을 만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맞아요. 배우 시작이잖아 이제부터. 끝이 없죠, 우리. 그러니까